옛날 옛적 지금의 나주 지역에는 아름답고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농사와 뱃일의 명수로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설이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백마의 전설입니다. 나주의 어느 마을에 한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마음씨도 곱고 아름다운 외모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녀를 흠모하고 결혼을 원하는 가운데 그녀는 마치 꿈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일 밤 그녀의 꿈에 나타나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멋진 남자였고 매번 그녀에게 따스한 미소를 건네며 꿈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꿈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 듣게 된 처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주고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며 하늘이 정한 인연의 징표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런 인연은 쉽사리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고 백마를 탄 남자는 그녀의 마음 속에서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드디어 꿈속에서 본 그 장소 나주의 아름다운 들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 눈부실 정도로 하얀 백마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꿈속에서 만나던 그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사자로 그녀와의 인연을 맺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녀는 이 낯선 듯 익숙한 상황에 놀랐지만 그동안 수없이 꿈을 통해 만났던 느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며 하얀 백마의 몸을 올리게 됩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들판을 백마와 함께 달린 이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사랑의 기쁨에 빠져들었고 백마는 그들을 태우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나주 들판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에 하얀 백마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그들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세대를 이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사랑하는 인연을 기다리는 청춘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부여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맑고 푸른 백마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 강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신비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부여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전설은 달의 여신과 백마강의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강물이 흐르는 한 해는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고대 부여 시대 이곳에는 아름다운 달의 여신 달리아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며 밤마다 부여 저녁을 비추었다. 달리아는 백마강을 매우 사랑하여 그녀의 달빛으로 강을 감싸며 강물에 반사되는 빛은 마치 수천 개의 별들이 춤추는 듯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백마강가에 모여 달의 여신에게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이때 달리아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잠시 드러내곤 했다. 그녀가 강가에 나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빠져 그녀의 존재를 축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여 마을에 방문한 낯선 여행자 해우 달리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달의 여신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인간은 여신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금기를 깨야 했다. 해우는 마을의 현자 백암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백암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백마강의 깊은 곳 달리아의 은밀한 성력이 숨겨져 있다네. 하지만 그곳은 여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지. 만약 그녀를 정말 만나고 싶다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느니. 해오는 백암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밤 강가에 앉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달리아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느 날 밤 달리아는 해온의 진심 어린 소망에 감동하여 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온은 달리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녀가 사람들에게 주는 행복과 풍요로움을 찬미했다. 달리아는 해온의 순수함과 진실성을 느끼고 그와 인간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둘은 매일 밤 백마강가에서 만나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다.
그러나 달리아가 본래 여신이었기에 현실 세계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해온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난 언제나 달빛 속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백마강이 푸르른 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니라. 해온은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리아와의 이야기를 전하며 백마강의 전설을 이어갔다. 이렇게 달의 여신과 백마강의 전설은 무여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았고, 그 전설은 부여의 풍경과 함께 지금도 잊히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부여의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 모여 여신에게 소원을 빈다. 그들은 달리아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의 정선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고할미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고할미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지혜로운 할머니로,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신비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금강산에서 내려온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힘도 세고 장난꾸러기라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였죠. 사람들은 도깨비 때문에 농사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도깨비는 밤이 되자 빈논에 나가 사람들을 겁주고 농작물들을 망쳐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고할미는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깨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도깨비가 마을 오두막에 나타나자 마고할미는 오두막 앞에 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도깨비는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 보이는 할머니를 보며 처음엔 장난을 멈추고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장난치는 걸 좋아할 뿐 사람들을 해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을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도깨비는 말했습니다. 마고할미는 도깨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난으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란다. 대신 너에게 할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도깨비는 처음 들은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돕지요? 마고할미는 도깨비에게 숲의 길을 안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숲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도깨비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는 하루하루 할 일을 늘려가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고할미와 도깨비는 서로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도깨비는 정선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금강산의 좋은 도깨비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깨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깨비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정선 마을은 도깨비의 도움으로 더욱 살아났고, 마고할미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깨비와 마고할미의 이야기와 같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서쪽 해안가에는 서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황금빛의 해바라기 밭으로 유명했고, 해질 엮이면 서쪽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일몰이 특히나 장관이었다. 하지만 서산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잠들지 않는 달빛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이 전설은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산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늘 은은한 미소를 띤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현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도수였다. 어느 날 도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햇볕이 드는 동안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산의 달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도수 노인은 매년 음력 8월 보름, 가을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에게 복을 빌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으나 어느 해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밤, 도수 노인은 꿈속에서 한나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였고 자신을 달의 여신이라 소개했다. 여신은 도수 노인의 마음씨에 감명을 받아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 이후로 서산의 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맑고 밝은 달빛 달에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서산의 밤하늘은 마치 나처럼 환하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밤낮의 구분 없이 농사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달빛 덕분에 더 이상 수확철에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은 전보다 풍요롭게 변해갔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상인이 찾아왔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으며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달이 떠오른 서산의 밤하늘을 보고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상인은 그 신비로운 달빛의 비밀을 알고 싶어 마음을 다잡았고 서산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을 빌려 머무르기 시작했다. 낯선 이의 존재를 불편하게 느낀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인이 설탕처럼 희고 반들반들한 물건들을 마을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름의 씨앗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상인은 속임수를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씨앗들을 심으면 더 많은 달빛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설득했다. 그리고 도수 노인조차 그의 말에 흔들려 씨앗을 심게 되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달빛을 가두어 어둠을 불러일으켰다. 씨앗이 자라면서 달빛이 점점 흐려져갔고 결국 서산의 밤은 어둡고 차가운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고 도수 노인 또한 크게 상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수 노인은 다시 꿈속에서 달의 여신을 만났다. 여신은 그의 선의를 믿는다고 말하며 한 가지 시험을 주겠다고 했다. 만약 서산의 마을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면 다시 달빛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도수 노인은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모두가 힘을 합쳐 병든 나무를 없애고 깨끗한 물로 땅을 정화하여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시간이 걸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노력 덕분에 드디어 달빛은 다시 서산의 밤하늘을 밝혔고 상인은 마을에서 추방당했다. 그렇게 서산은 다시 환한 달빛 아래에서 예전의 평화와 풍요를 되찾았다. 도수 노인은 모든 일이 바로잡힌 것을 보고 기쁘게 미소 지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소중함과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설로 내려오는 잠들지 않는 서산의 달빛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